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좀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오늘은 CNY죠. 중국의 위안화를 말하죠. 티는 위안화. 그런데 중국 소비주는 이걸 가지고 8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증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날 15일날이죠. 중국의 주요 매크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도 전달 3.1에서 2.5%로 내려갔고 중국의 소매 판매가 2% 정도면 심각한 거죠. 보통 중국은 한 10% 전후에 소매 판매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라 그러면 약간 매크로 생산 쪽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3.8에서 3.4.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4.4에서 3.7%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상당히 지금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절대치는 나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높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마저도 중국의 침체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마침 중국 증시가 연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이 이제 8월 15일인데요. 다하게 사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1차, 2차, 3차니까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지 저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여줄지 우리가 기추가 주목됩니다만은 사실 중국의 최근 정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하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과정이 되고 마침 중국이 이렇게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이 또 주요 통화 정책을 좀 펼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요런 지표 나빠지는 거는 사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법이라든지 또는 돈을 푸는 정책을 펼 수 있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미중 무역 분쟁도 풀려야 되는 거고 또 기타 중국의 주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재정 정책이 좀 많이 좀 가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중국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문제. 일부 작년에 우리가 22년도에 1년도에 겪어봤던 헝다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또 중국의 1위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이슈도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최근 7월달 접어들면서 1조 위안 정도의 자금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 마침 오늘 또 중국이 공격적으로 기습적으로 MLF 금리를 15bp 정도 지난번에 한 10bp 정도 내렸었는데 이번엔 2.75에서 2.60으로 1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했습니다. 좀 빨리 좀 많이 내렸죠. 이거는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와 함께 똑같이 2억 RP 금리도 내리면서 이제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열었는데 이것다고 갑자기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좋아지진 않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 과연 이게 이제 8월 20일날 발표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대 대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한국어로 치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리를 말하는데 LPR이 지금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준금리가 지금 중국이 3.5입니다. 연초에 한번 내렸었어요. 약발은 안 먹혔지만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년 같으면 예를 들어 예년이라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장이 폭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정은 나오고 있지 않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는데 오늘은 근데 지금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런 정책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튀어서 좋을 건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것이 환율의 약세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위안은 우리가 말하는 7위안이 포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치를 넘어서서 지금 최근 2달 이게 7월달이고 8월달인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요 페이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1년인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5년 평균으로 한번 좀 볼까요? 5년 평균으로 봐도 가장 높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내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고 그런 걸 좀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거슬리는 부분도 우리나라 돈 원화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따라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는 원화 약세면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좋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유가도 조금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시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적극적인 투자가를 들어오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국제 유가 그래도 배럴당 85달러 정도에서 멈춰준 거예요. 유가라는 게 이제 공급적 요인으로 좀 갔기 때문에 멈춰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슬금슬금 예전 같지는 않은데 약간은 이제 뭐 니켈 금속은 중국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비철 금속 쪽은 좋지 않고요. 대신 이제 대도 같은 거는 대도는 아직까지 이제 잡히지 있지 않네. 밀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밀도 안 좋구나. 이거는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그나마 원자재단 유가를 빼고 나면 원자재단의 하반 경제 좀 나오는데 이 원자재단의 하반 경제 이거는 이제 국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선물의 추인데 이런 가격의 추이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경기 침체를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이번 주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튀어오르고 있는 이 중국의 위안화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봐야만이 아까 잠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죠.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도 튀어오르는 게 물론 뭐 환율이라는 거는 미국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1330원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들 주식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또 최근에는 또 미국의 달러와도 어느 정도 조금 슬금슬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쵸? 달러가 올라왔단 말은 한편으로는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다시 지금 103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조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가 멈칫멈칫하면서 약간은 그 뭐라고 할까 뭐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개별 잘잘하게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파워 자체는 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많이 좀 올려드리는데 사실 삼양식품의 상한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실적 잘 나왔겠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을 거고. 근데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간다. 불닭볶음면. 이런 게 좀 정시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큰 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호재성 반응에 어떤 종목들은 급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조금씩은 날 좀 바라봐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요런 흐름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심도 마찬가지. 물론 이런 종목들이 뭐 음식료 업종들이 많이 뭐 우리나라 장에 메인으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삼양식품이라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대형주 쪽으로 물론 이는 절대 주가만 크지 중형주예요.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1조니까 중형주입니다. 중형주인데 절대 주가가 이제 10만 하다 보니까 비싸 보이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런 종목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뭐 이런 튀는 위안화에 대한 부담스럽고 중국 소비주가 솔직히 갈 리가 없겠죠. 지표만 나쁘게 나오는데 중국 소비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튀고 있는 위안화 흐름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 눌러놓고 있고 잘 자란 개별 소비주 쪽으로는 계속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항공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막혔던 중국 슬롯 정편을 언제 얼마나 늘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유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좋을 건 없겠지만은 근데 이런 억눌린 섹터 최근 중국 관련주 중에서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020, 560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뭐 카지노 면세점 우리가 다 알겠는데 이런 종목들도 약간은 반등했다가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자 다음 주는 제가 일정을 좀 봤더니 뭐 중요한 건 많이 없어요. 뭐 보니까 오늘 중국 발표됐고 목요일 정도에 FOMC 의사로 관하 있고 그러고 나면 이번 주도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이벤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벤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프린스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한미일 군사 안보를 공조하겠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또 미사일 뭐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지난번 인상을 하고 나서 뭐 어느 약간의 도비시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종결 시점에 대한 시각을 조금 확인하는 관점에서는 17일 목요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일정 그거 빼고 나면 15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지표는 상당히 나쁘게 나왔고 여기에 조금 기습적으로 MLF 금리가 내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아까 봤지만은 고정자산 투자도 3.4, 산업생산 3.7, 이전 3.4, 소매판매 3.1에서 2.5 나쁘게 나왔고 MLF 금리는 오늘 내렸고 자, 뭐, 또 이제 미국의 주요 유통주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있어요. 홈데포도 있고, 또 수요일 날은 18, 16일에는 타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나 옛날에 크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크리 이름이 울프 스피드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요런 기업들. 월마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은 어제간해서 한국은 14일부로 다 끝났고요. 일부 안 한 기업들은 명결로 미리 신고한 기업들 몇 개 안 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정적으로는 FOMC 의사록에서 과연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확인했냐 이게 보는 한 주가 되겠죠. 신규 종목 하나 상장을 해요. 빅텐처라고. 근데 제가 체크해 봤더니 뭐 옛날에 뭐 유명했던 드라마들이죠. 예, 기왕후 뭐 빨리에서 이런 거를 제작했던 드라마인데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하면 별 재미없습니다. 이전 상장이잖아요. 이거는 하나 뭐 지나가는 인사이트를 하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 상장 전에는 바로 재미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딱 하나 보면 LNF하고 이루다가 코스피 이전설 제공시 시한이 있고 이루다 같은 경영권 매각 추진 보도설 제공시 기한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 셀트리온 그룹주의 제공시 합병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제공시를 또 연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시한에 왔을 때 그걸 확정 공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공시 임박이 왔으니까 뭐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고요.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뭐 이번 8월 셋째 주 조금 무더운 날씨지만은 이제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죠. 약간은 선선한 바람과 상쾌한 정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